교육에 보면서 영양교육에 대해서 계속 관심 가지고 토론해야 하는데 왜 수학의 발견일까 하고 상당히 전화를 주셨을 때 고민이 많았는데 보니까 결국 역량이라고 하는 게 지금 이제 2015 교육과정이나 또는 이제 새로 이번에 나온 2022 교육과정의 핵심 키워드잖아요. 근데 저희는 이제 이 수학의 발견을 개발할 때는 2016년이었는데 2015 교육과정이 나와서 한 게 아니고 사실 2015 이전부터 저희는 역량을 생각했고 그 역량이 교육에서 가장 중요한데 특히 수학 교육에서 실현되지 않고 있는 그 현실 타개하기 위한 이제 고민으로 나온 것이 수학의 발견이기 때문에 역량에 대해서는 충분하다 이런 생각을 또 제가 하게 됐고 그거를 또 발견하신 교육의 봄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네. 사교육 걱정 없는 세상에서 했던 이 대안교과서는 지극히 한계 교과인 수학이라는 거 그리고 교과서 좁은 부분이지만 교육에서는 상당히 저는 크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많은 그런 IT 교육이나 또 기업가 정신 또 4D 프레임 이 기반은 모두가 다 수학이 기반이기 때문에 정말 이 필요한 그런 그 훌륭한 일을 해낼 수 있는 아이들을 어떻게 키울 거냐 이게 가장 저는 중요하다 보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낸 대안교과서는 위에 있는 중학교 1, 2, 3학년 것이 먼저 나왔고 그다음 작년에 고등학교 1학년까지 해서 딱 완성을 했습니다. 이제 초등 것은 대안교과서 내기가 좀 어려워서 이렇게 끝냈고요. 사례를 한 두 가지 정도 제가 넣었는데 오늘 보니까 제가 하필 두 가지 모두 함수 쪽이더라고요. 그래서 함수만 사례냐 이렇게 오해할 수 있는데 아이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게 함수고요. 그래서 함수를 잘 골랐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함수 교육이 잘 안 되고 있고 이게 이제 중학교 2학년에 1차 함수라는 이제 함수에서 최초로 나오는 1차, 그다음에 2차, 고등학교 가면 3차 이렇게 나오는데 중2에서 이제 함수를 처음 초등에서는 안 배우지만 이 1차 함수를 배우는 첫 장면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교과서입니다. 교과서. 딱 보는 순간 어떠십니까? 이게 fx가 있고 y는 ax 플러스 b 뭐 a, b는 상수의 0이 아니다로 나타날 때 1차 함수를 한다는 말을 중2 학생이 딱 본다면 어떤 느낌일까? 그렇구나 하고 이제 예, 답답하고 어저께 누구 만났는데 이런 거를 외계어라고 하더라고요. 외계어. 우리 애들이 외계어로 볼 거다.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이제 바로 이겁니다. 이것도 교과서입니다. 1차 함수를 이제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게 그래프인데 이제 점을 몇 개 찍어서 해보니 직선이 되더라. 이게 가르침이야. 찍어봐 직선이 돼. 됐지? 이거 끝입니다. 이게 1차 함수 교육의 끝이에요. 이 세상의 관계를 연구하는 그 함수를 이렇게 간단하게 정의하고 찍어봐서 결과가 나왔어. 끝. 근데 앞에 다른 발표에서도 결과보다 그 과정이 더 중요하고 산출물이 아니라 그 산출물을 만드는 그 사고 이게 더 중요한데 그런 게 전혀 나타나 있지 않는 현재 교과서고 그래서 이게 이제 수학의 발견에 나오는 1차 함수의 시작입니다. 1차 함수 시작을 뭐 고궁박물관이 다 필요 없고 컵 2개입니다. 컵 2개를 물을 일정하게 부었어. 그때 30초 만에 가득 찼어. 그럼 높이를 한번 재봐. 상상하는 거죠. 5초 만에 20mm가 찼으니까 이게 왼쪽 컵은 일정하게 올라가니까 20, 40, 60, 80 이렇게 가겠죠. 그게 목적이에요. 그게. 근데 오른쪽에 컵 B는 그렇게 안 차죠. 처음에는 빨리 올라가다 나중에 천천히 올라가요. 근데 컵 B는 여기서 학습 대상이 아니고 비교 대상으로 아이들이 어떤 사실이 참이라는 걸 알려면 아닌 걸 봐야 돼요. 이게 다른 걸 봐야 이게 맞지. 이게 좋구나는
나쁜 걸 봐야 좋은 걸 아는데 우리나라는 좋은 것만 보여주고 좋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서 아이들이 안 받아들이 감정적으로. 그래서 오른쪽은 그 비교 대상으로 준 거고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이렇게 칸을 채우는 작업을 아이들 손으로 합니다. 아까는 책이 다 채워주고 책이 다 점을 찍어줬는데 그걸 아이들 손으로 직접 해보는. 그 다음에 이것도 이제 제가 결과를 보여줬지만 이거 아이들이 해야 되는 거예요. 이 빈칸에 아이들이 그 두 개를 점을 찍어서 하나는 이렇게 지금 깜장선을 원래 찍을 수 없는 건데 어쨌든 깜장 점과 빨간 점만 찍어서 변화 상태를 보고 추측해내는 그런 과정을 경험하는 거죠. 자기들 손으로 찍어야 되는 이런 경험을 시키고 나서 역시 이제 이것이 이 두 가지 현상의 차이가 뭐냐 비교를 통해서 얘가 직선으로 움직일 수밖에 없다. 그런데 왜 직선이냐라고 질문을 하는. 찍어보니 직선인데요. 이런 답을 원하는 게 아니고 그 원인. 네가 뭐 했길래 직선이 나왔냐. 굉장히 어려운 설명이에요. 교과서가 그 어려운 설명을 못하니까 안 한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 아이들은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보면 이제 다시 수학의 발견도 요 정의를 합니다. 근데 이거는 검정교과서는 처음에 하고 끝냈고 수학 발견은 마지막에 이걸 정의해요. 여기도 보면 정교한 차이가 딱 보이십니까? 여기는 fx라고 하는 것에서 y로 넘어왔어요. 밑에 줄에. 근데 여기 fx라는 말을 넣은 거는 아이들이 fx라는 말의 기호가 역시 외계어인데 그 말을 얘가 요거도 같다는 거를 보여주기 위한 그러니까 아이들의 교사들의 경험에 의하면 fx와 y 사이의 관계를 너무 어려워한다. 그래서 그게 y가 fx야. 특별히 이 fx라는 문구가 여기 들어간 결정적인 것은 아이들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경험에서 나온 거죠. 고등학교 한번 가봐. 똑같은 부분에 고등학교는 더 이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고등학교의 함수의 정의고 고1 때 나오는 건데 아주 이제 추상화되어 있습니다. 아까는 조금 이렇게 변하는 게 보였는데 지금은 아예 그냥 두 집합이라는 이 집합론 굉장히 추상화된 그 학문에다가 집합의 원소로 이렇게 정의하는데 역시 이 말은 이제 아이들로서는 그냥 암기의 대상일 뿐 이해의 대상으로 주지 않은 그런 거죠. 그리고 딱 이걸 함수도 하고 끝내버리는 게 이제 전부인데 고등학교 수학의 발견은 중학교로부터 시작합니다. 아이들의 사고를 끌어와야 되니까 너희들 중학교에서 함수가 뭐였니? 라고 하는 것을 끌어와서 그 기반에 이제 고등학교 함수를 갑니다. 그것도 막 가는 게 아니고 이렇게 아이들이 익숙한 이 자판기를 가지고 함수를 상상해내는 이런 작업이 이루어지고 나서 비로소 이렇게 정의합니다. 이 정의가 나올 때까지 1시간 이상의 이 사고를 이제 시키고 그래서 이 정의를 스스로 하게 만드는 정도가 되면 이렇게 정의하는 거고 이 정의도 너무나 어렵기 때문에 또 질문을 해요. 너는 왜 그런 조건이 왜 필요하냐? 그 이유가 뭐냐? 또 혼자 못하니까 친구랑 같이 모둠 활동을 해라. 그래서 이렇게 학생들끼리의 그 공동 활동 이런 것을 구상해서 모둠의 생각, 나의 생각을 같이 정리하도록. 그러니까 이 함수라는 개념 하나를 이렇게 이제 가르치면 시간이 많이 걸리는 단점이 있어요. 한 2시간 이상 걸리죠. 근데 이제 기존 검정 교과서는 10분이면 끝나는 거죠. 예. 그래서 많은 선생님들은 거부합니다. 이거 시간이 내가 진도 나가기 바쁜데 문제풀이 시간을 많이 확보하면 훌륭한 선생님이고 아이들이 좋아하고 또는 부모님도 그걸 원하고. 근데 이렇게 이걸 하게 되면 문제를 못 풀잖아요. 이거 하다가 벌써 2시간을 뺏겼으니 그 갈등이 항상 있는 거죠. 2015 교육과정에서는 수학 교과 역량을 6개를 줬어요. 제일 이제 핵심적으로 문제 해결 능력, 추론 능력, 의사소통 능력. 거기에 정보 처리나 그다음에 창융합. 2022 때는 창융합이 빠집니다.
여기에서는 칼라로 되어 있는 게 교과인데 창융합이 빠지고 연결이 들어갔어요. 아까 제가 중학교 함수를 고등학교 함수로 끌어서 연결했다라는 그 부분입니다. 학생들이 스스로 뭘 해내려면 연결이 가장 중요하다. 자기 것이 있어야 연결하는 건데 기존 교과서는 고등학교 교과서가 중학교 걸 연결하지 않고 있어요. 또 중학교 교과서가 초등학교를 연결하지 않고 그 이유는 뭐 지면에 뭐 그게 경제적인지 몰라도 지면이 아까워서 그랬다는 것도 있고 시간도 아깝고 뭐 이런 그런 걸 하는 것이 아깝게 생각하는 거예요. 어쨌든 벌써 연결이란 말을 2022 때 처음 썼는데 우리 수학의 발견은 2016년에 이미 연결을 쓰고 있었어요. 다 연결은 수학에서 가장 중요한 역량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인터넷에서 많은 정보가 있지만 그 정보를 내가 독창적으로 연결해서 새로운 정보를 만드는 거잖아요. 그게 창의성이란 말이죠. 그 연결이 중요한 역량인데도 불구하고 또 연결은 수학의 기본인데도 불구하고 2015 교육과정에서 연결이란 역량을 뺐다는 게 참 안타깝죠. 근데 연결이 뭐 우리나라가 갑자기 넣은 게 아니고요. 벌써 국제적으로는 30년 이상 된 역량이거든요. 그 30년이나 된 역량을 2015 때도 안 썼다는 안타까운 현실이죠. 예. 결국 검정 교과서와 수학의 발견을 비교하면 검정 교과서는 일단 진술이 경전적이다. 아까 보셨죠? 그러고 나서 바로 문제 풀고 답고 하는 게 교과서의 전부죠. 그걸로 어떤 역량을 키울지. 수학의 발견은 모두 다 질문이다. 모든 진술이 없어요. 질문이에요. 질문. 그래서 그 질문에 답을 하려면 의사소통할 수밖에 없고 학생들 사이에 이제 그런 의사소통을 통해서 과거 거를 연결하는 추론 능력, 연결 능력, 문제 해결 능력이 다 이미 함양되도록 구성되어 있는 그런 시스템이 수학의 발견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교과서 첫 부분에 이렇게 학습 원리라는 것을 이렇게 넣는데 이게 교과 역량입니다. 교과 역량을 이미 넣는데 이건 제가 만든 게 아니고 저희가 만든 게 아니고 이미 국제적으로 통용된 거를 한글화 시킨 거예요. 한국 우리나라에 맞게 아이들이 이해하기 쉽게 태도, 관찰, 추론, 의사소통, 연결 이런 말을 쓰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학생들이 이렇게 매 시간 너 오늘 네가 뭘 배웠냐, 뭘 썼냐, 네 원리를 이 중에 뭘 썼냐를 항상 묻는 이런 질문이 이제 들어가 있는데 이게 수학의 발견 교과서 첫 장입니다. 첫 장. 이걸 또 세 가지씩 아이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풀어서 이제 설명해 놨죠. 역량 교육의 성과가 뭐냐 이렇게 물었는데 저희가 설문을 이제 여러 번 했지만 가장 먼저 설문은 2017년 강원도에서 강원도 교육청과 같이 이렇게 설문조사를 한 그 몇 가지 중에 보면 학생들이 중학교 1학년 학생들이었는데 답이 딱 한 가지나 두 가지 이렇게 나왔는데 여기서는 어떻게 푸는지도 자기가 직접 알 수 있고 설명이 안 됐다는 진술이 없다는 얘기예요. 자기가 직접 풀어내는 방법을 이렇게 알아내야 되는 그래서 원리를 스스로 발견할 수 있었다라는 그 발견이란 말이 수학의 발견의 이름이 된 거죠. 또 어떤 학생은 초등학교 때 수학을 좋아하는 편이 아니었는데 여기서 이렇게 이 책을 통해서 오히려 재미가 있어졌다. 흥미도가 높아지는 이제 그런 거죠. 고등학교 수학의 발견이 이제 작년 나오면서 작년 초에 학생들 실험에 참여한 학생들이 이제 한 8개 학교 있었는데 그 학생들 고등학생들은 더 심각해요. 그래서 더 아주 그 절실하게 썼는데 이 연결이라는 걸 자꾸 경험하면 왜 배워야서를 안 해요. 왜냐하면 이것이 분명히 다음에 연결될 걸 아니까 이것의 가치를 인정하는 거죠. 과거 교과서가 연결을 안 시키면 그 중학교 것을 배웠는데 고등학생이 그냥 또 뭐 태로 배우니까 과거 것이 필요가 없단 말이죠.
근데 고등학교 책에서 자꾸 중학교를 물으니 아 중학교 때 이것 때문에 배웠구나라는 것을 스스로 인식하고 배울 때 선생님 이거 2차 방위 왜 배워요? 이런 말을 많이 했는데 이 수업할 때는 절대로 애들이 그런 말 하지 않는 본인도 그렇게 자백을 하고 있고 수학을 잘해야지 못해도 된다라는 거 이게 스스로 이제 해볼 수 있도록 기회를 계속 주는 거고 연결에 대해서 많이 애들이 썼고요. 어, 친구들하고 같이 모둠 활동하는 것도 상당히 도움되는 그런 그래서 여태까지 들었던 수학 수업 중에 제일 도움이 되고 친구들을 경쟁 대상이 아니고 협력의 대상으로 이렇게 같이 성장했다라는 얘기들. 마지막으로 이 역량교육 한계는 역시 최근에서 이제 고등학교의 문제라고 저는 봅니다. 특히 요즘 문제되고 있는 이 킬러 문항은 정말 시급하게 사라져야 그것만 사라져도 엄청 바뀔 거다. 왜냐하면 이 고등학교 수업 자체가 이런 역량을 키우기보다는 킬러 문항 대비 수업을 해야 되니까 시간이 거기다 다 뺏기고 아이들을 이렇게 외우게만 하는 이제 이런 거. 그래서 이게 이제 가장 큰 문제고 그다음에 이제 이렇게 좋은 대안 교과서를 만들어줘도 이 검정 교과서를 국가가 이제 의무적으로 사주니까 확보하지 못하는 교육청들의 그 안타까운 담당자들의 그 생각이 좀 걸리고요. 장기적으로는 교사들 교육 자체가 아직까지도 전혀 이런 역량을 할 수 있는 교육할 수 있는 능력을 대학에서 못 키워주고 마찬가지로 교육청도 임용을 했으면 그 임용한 교사들이 이제 학교 현장에서 이런 수업을 해낼 수 있도록 교육을 해줘야 되는데 그것도 아주 요원한 실정이다. 제가 볼 때는 뭐 6.25 때나 지금이나 또 교사 교육은 똑같고요. 교과서도 똑같고 하나도 변한 게 없습니다. 화려하게 포장되고 뭐 IT가 나오고 했지만 수학 교육은 단 한 개도 바뀐 게 없다. 더 퇴보하고 있다. 킬러 문항은 더 퇴보시켰다라고 생각할 정도로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이렇게 한계를 말씀드리고 오늘 발표를 마치겠습니다.